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넘어질까 걱정되시나요? 실제로 60세 이상 남성의 42%가 다리 근력 약화로 자신감을 잃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지훈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불안정하고 쉽게 지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육 약화주의, 균형 상실, 이로 인해 외출조차 꺼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활력을 지키려면 다리의 힘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이 되는 7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양소들이야말로 다리 근력과 뼈의 밀도, 혈액순환까지 개선해주는 숨은 비결이니까요. 공원 산책을 좋아하시든 춤을 즐기시든 아니면 단순히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든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근육량은 줄고 뼈의 밀도는 떨어지며 예전에는 거뜬했던 움직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의 부족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균형을 잘 유지하며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비타민 D가 노년기 다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부족은 조용히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고 다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임상내분비 대사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어르신들은 근육 섬유가 더 강하고 협응력이 좋으며 균형을 잘 유지하기에 골절이나 낙상의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의 칼슘을 흡수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의 단백질 합성과 신경 근육계의 전달을 개선해주는 역할도 함께하죠. 다시 말해 다리 근육을 위한 연료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빠른 반응을 담당하는 속근 섬유를 유지해주는데 이 섬유들은 균형을 잃었을 때 빠르게 대처하도록 해주는 핵심입니다.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이런 섬유들이 약해져서 반응 속도가 늦고 근육 수축도 약해지며 결국 낙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근육 내 염증을 줄여서 만성적인 통증이나 불편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쥐가 자주 나거나 다리가 뻣뻣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이 있으시다면 비타민 D 수치만 잘 조절해도 놀라울 만큼 편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족을 방치하면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이나 골절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생활이 크게 위협받습니다. 게다가 비타민 D 부족은 심장질환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같은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리 힘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비타민 D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15, 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를 과도하게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방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강화 우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외출이 적은 분이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루 800, 1000 IU 정도를 권하고 결핍이 심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더 고용량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비타민 D 수치가 궁금하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낙상이나 골절 예방을 위해 노년층에게 비타민 D 검사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칼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계속해서 칼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뼈가 활발히 재생되고 단단해지지만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뼈의 밀도가 서서히 줄어들어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다리 쪽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고관절이나 대퇴골 다리 아래쪽의 피로골절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작은 낙상도 칼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회복이 오래 걸리거나 심지어 평생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의 역할은 단순히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필요하고 그때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우리 몸속 칼슘 이온이 근육 섬유와 만나 움직임을 조절해 주는데 부족하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서 쥐가 나거나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끼며 근지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을 떠올리지만 이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채소, 두부, 멸치, 강화 식물성, 우유, 견과류 등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장 흡수력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가 훨씬 잘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칼슘을 지나치게 보충하면 동맥에 칼슘이 침착되거나 신장결석,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절한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서는 킬전체일레이틴 2g 정도가 권장량이며 식품과 보충제를 적절히 조합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혹은 가벼운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면 뼈의 재생을 자극하고 칼슘이 뼈로 잘 흡착되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충분히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비타민 B, D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비타민 B1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힘하면 단백질이나 칼슘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비타민 B12는 신경계와 근육의 연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척수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약해져서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B12가 부족하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며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12 결핍이 노년층에서 매우 흔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비타민들은 다양한 식품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B12는 위산과 내인자라는 단백질이 있어야만 음식에서 흡수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약제, 장기 복용 등이 겹치면 B12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육류나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 서서히 B12가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12가 부족하면 단순히 다리가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경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약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원래 이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B12는 다시 보충하면 상당히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족했던 어르신들이 B12를 보충한 뒤에 눈에 띄게 다리 힘과 지구력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B12는 주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특히 조개나 간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물 기반 식단을 하거나 위장 흡수가 어려운 분들은 강화 시리얼이나 식물성 우유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행히 B12는 과다 섭취 시에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사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마그네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마그네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쥐가 잘 나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죠.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근육 이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과민한 신경 신호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근육 경직이나 의도치 않은 수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뼈의 밀도나 관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이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대표적 영양소라면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칼슘이 연조직이나 혈관벽에 잘못 침착되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량이 충분한 어르신들은 골절 위험이 낮고 뼈의 강도도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그네슘 부족이 굉장히 흔합니다. 스트레스 약물 복용,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쉽게 소모되고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만 걸어도 지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놀라울 정도로 다리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쥐가 줄어들고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며 피로도가 낮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균형 감각과 협응 능력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검은콩, 아보카도, 통곡물, 콩류가 있습니다. 식사로 충분하지 않다면 마그네슘 보충제, 특히 흡수가 잘 되는 시트레이트나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으로 칼륨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칼륨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떨리고 움직이기 어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칼륨이 부족하면 이런 증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칼륨은 근육세포 안팎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수치가 너무 낮으면 근육이 자기 마음대로 수축해서 갑작스러운 쥐나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이게 부족하면 다리가 떨리고 걷다가 힘이 빠지거나 발을 제대로 들어올리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런 증상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죠. 칼륨은 뼈 건강에도 예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 안의 산성도를 중화해서 뼈가 약해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칼륨은 근육과 뼈가 함께 잘 작동하도록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륨을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바나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 오렌지, 감자 껍질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에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런 식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해주면 충분한 칼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하실 수도 있지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 하루 3,400mg 정도입니다. 평소 식습관에서 다양하게 채소와 과일을 드신다면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비타민 K에 대한 이야기를 곧 이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비타민 K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에 칼슘이나 비타민 D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비타민 K가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이 아닌 뼈에 잘 흡수되도록 안내해주는 교통정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의 구조적 안정성과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 섭취량이 충분한 어르신들은 골절 위험이 낮고 뼈의 밀도도 높다고 합니다. 이는 비타민 K가 오스터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뼛속 단단한 기질에 잘 결합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K는 관절의 염증을 완화하고 무릎 관절의 경직을 줄여주는 작용도 있어서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는 근육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근육세포 안의 칼슘 농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해서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막아주죠.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균형을 잃어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 케일, 청경차에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며 발효식품인 나토나 숙성 치즈, 달걀 노른자 간에도 K2 형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K는 체내에서 더 오래 활성화되고 칼슘을 뼈로 보내는 역할을 더 강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혹시 한근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비타민 K 섭취량 조절에 대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마지막으로 비타민 B6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가의 뜻이 그에 가거나 아니 비타민 계산의 간의 악세냐 바에 대야 아니 까리 비타민 X입니다.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부르며 다리 힘과 근육 기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회복을 돕고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게 해주며 신경 전달 기능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돕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약해지고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쉽게 지치게 됩니다. B6가 부족하면 신경 신호가 느려지고 엉뚱하게 전달돼서 감각 이상이나 저림 걸을 때 균형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B6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B6는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근육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후 회복이 더디거나 다리가 잘 뻣뻣해지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해서 산소를 온몸에 원활히 전달해주기 때문에 다리 근육의 지구력과 회복력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B6는 닭고기, 연어 참치, 바나나 감자, 병아리콩 강화, 시리얼 등에 풍부하니 매일 식사에 조금씩 넣어보세요.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권장량은 노년 남성의 경우 하루 1.7mg 정도입니다. 다만 고용량의 보충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신경 손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다른 영상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찾아보세요.